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기아 현대차의 현재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본격 상승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1월 12일 수요일 코스피 지수는 45포인트 오른 2972포인트, 코스닥 지수도 21포인트 오른 991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등락 종목 수를 봐도요, 대부분 강세 움직임이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730개, 하락 종목 수는 140개 불과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상승 종목은 1126개, 하락 종목은 255개에 그쳤어요. 자, 아시아 증시도 동반적인 강세죠. 일본이 1.9% 오르고요. 대만 증시도 0.4%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난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미국의 긴축 우려감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파월 연중 의장이 청문회에서요, 양적 긴축은 올해 후반에나 개시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시장에서는 빠르면 여름께 양적 긴축이 시작된 걸로 전망이 됐는데 그것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죠, 안도 랠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힘입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이죠. 1.73%대로 약세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이 금리 인상 우려로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성장주들이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어요. 또 여기에 하나 힘을 보탠 것이 기관들의 매수로 전환됐던 부분이죠. 자, 연말에 배당을 보고 들어왔던 물량들이 연초에 대부분 출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수급상을 보면 그렇죠? 이 기관들이 오늘 6천억 거래소 시장 쪽에 매수하고 또 그 대부분 물량을 금융투자가 5,900억 그렇죠?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 자, 외국인들도 오늘 4,500억에서 지난 12월서부터 계속적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선물 시장 쪽에서도 오늘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그렇죠? 매수를 하고 기간이 한 9천억대 매도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수나 매도가 나올 때 같이 보는 것이 뭐다? 선물 미결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선물 미결제가 장중에 한 7,500계약까지 증가를 했다가 장 막판에 감소를 하면서 592개가 오히려 감소해서 끝났죠. 그러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매수하고 기간이 9천억 매도한 거는 신규로 방향성을 보고 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포지션을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란요. 그러면 이 지난 12월 두 번째 금요일서부터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부분을 매수를 하고 기간은 매수했던 부분은 오늘 매도를 한 것이 아닌가.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 옵션 만기인데 12월 10일까지는 1월물을 기준으로 누적적으로 콜과 풋의 수급 누적사항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콜 쪽에 74억이 순매도죠. 즉 하방을 보고 지수 하락을 보고 74억을 베팅을 한 거고, 반대로 풋 그렇죠? 풋에서도 293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풋 쪽에서는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상방을 봤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보면은 이 외국인들은 이 옵션 콜풋 쪽에서 오히려 상승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수익이 나는 좀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 쪽은 콜에 73억을 순매수를 하고 풋에 134억을 순매수했죠. 그러면은 한 60억 정도를 하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은 콜에 36억을 순매수를 하고 풋에 197억을 순매수죠. 그러면은 개인들은 한 160억 정도를 하방으로 보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상방으로 오히려 포지션이 더 많기 때문에 내일 옵션 만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또 이 기관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시장의 영향이 미리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뭐 오늘의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여기에 오늘 주가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마감됐죠. 오늘 우리가 하모니 관심 종목인데, 그렇죠? 삼성전자와 파인테크닉스를 뺀 나머지 전 종목들이 플러스권인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그렇죠? 보합가 오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까지 주가가 움직였다면 지수가 상승폭이 너무 커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수를 이 삼성전자가 제어를 해주면서 랠리했다. 그렇죠? 그러면 내일은 삼성전자 쪽이 좀 오르면서 나머지 종목 좀 조정을 받아도 그렇죠? 안정적인 흐름이 내일까지도 나타날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또 하나 금리 인상 이런 긴축 정책에 대해서요. 아직 오늘은 완화되는 그런 약화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 했어요. 내일 옵션 만기 그리고 금요일날 국내에 금통위가 열리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25일과 26일에는 미국의 FMCA죠. 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불안정성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민감주가 어제에 이어서 3일째 조정을 받는데 저는 이 조정을 활용해서 조금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내 투자 금액에 많으면 20% 적게 한 10% 정도만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현대미포조선이 0.7%죠. 3일 조정이죠. 포스코는 실적 발표에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9조 2천억이라고 했죠. 이 2020년 대비해서 한 28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죠. 현대제철도 1.6% 상승하고 GS건설은 보합죠. 보험 하나생명도 보합, 현대해상은 강보합, 그죠? 그리고 하나은행은 약보합. 끝난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 들어요. 최근에 한 3, 4일 좀 조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정도, 내일까지는 조정이 나온다 해도 아마 다시 또 단기적인 상승 흐름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 내 포트에 조금 한번 갖고 있어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이 성장주로서 주가가 연초에 크게 하락했던 K 콘텐츠 종목군들이 주가가 올랐는데 생각한 것만큼 낙폭에 비해서 그렇죠?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죠. 그러한 부분이면 여기는 일단은 그렇죠? 이 낙폭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 지금 현재 장 흐름은 그렇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그렇죠? 같이 움직이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 그렇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 그리고 이 5G 통신 장비주들 이 종목군들이 11월 중순서부터 같이 맥락을 같이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자 삼성전자가 비록 오늘 보합으로 마감됐지만 수급사항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리포트 사항을 봤을 때 좀 더 추가 여력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군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는데 좀 길 흐름으로 보면은 자동차는 한번 좀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해서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시장은 큰 흐름으로 그렇죠?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 부품 장비, 스마트폰 이러한 종목군과 그리고 이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단기적인 관심을 갖고 좀 중기적으로는 자동차라든지 그렇죠?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로 우리가 살펴보자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기아 자동차인데요. 기아 자동차가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조 3천억 전망이 됐죠. 근데 뭐 전년 대비는 상당히 좋은데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는 한 12% 정도 하회할 걸로 본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9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정점을 지나 빠른 생산 회복을 기대를 했으나 예상보다 더딘 정상화가 진행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하회한다라는 그런 전망이죠. 하지만은 2022년 올해는요, 이 하반기에 출시된 스포티지와 그리고 전기차 EV6가 판매가 본격화될 전망이었죠. 특히 국내 출시 후 누적된 미출고 대수,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아직 차를 못 보낸 차가 8만 대가 넘고 또
올해 한 이 두 개 차종의 글로벌 판매량은 한 50만 대를 상회를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걸로 본다는 말씀드려요. 자, 2022년에 이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2조 원인데 작년에 5조 3천억 최대예요. 그리고 올해는 또 이거보다도 더 넣은 6조 정도 계속적인 실적 성장세. 특히 이러한 이 부품의 공급 부족이 되면서 생산을 제대로 가동이 중단되는 와중에서도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물론 2021년에 비해서 뭐 상승률은 적지만 또 최대 실적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기아 현대차 모습을 보면요, 이 연초나 연말 다른 지수는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 기아차, 현대차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작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기아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도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급망 병목이 완화돼야 되는데 생각한 것만큼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해서 4분기 실적도 전망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어느 정도 회복이 국면이 되면서 실적 성장, 또 신차도 나온다 그러죠. 이 신차 니로, 그리고 이 페이스 리프트가 외관을 변경하는 차종으로 셀토스 K5 이런 것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실적을 더 뛰어나게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기아차 오늘 NH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내용은 비슷해요. 지금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나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나 지난 연말에 나왔던 스포츠지하고 EV6하고 이런 것들이 실적 개선을 이끌 거고, 또 올해 신차라든지 이러한 부분, 또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안정적인 판매량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또 지난번에 이 현대차 사장이 한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2026년 전기차 판매 목표를 170만 대로 상향한다 그랬죠. 자, 원래 이전 목표가 한 25년까지 100만 대. 그러면 2025년에는 그러면 한 140만 대 수준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면은 지금 기존 목표 대비 한 40% 정도 상향을 하고,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도 8%. 이 8%가 지금 내연 자동차들이 한 8% 수준이 있죠. 그러면 전기차도 내연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하겠다는 얘기에서 이러한 전기차 판매량을 크게 집중을 하면서 이 성장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현대차 영업이익도 2020년에 2조 3,900억에서 2021년 작년에는 7조 600억 정도, 올해는 8조 600억 정도죠. 실적 부존하게 성장이 돼서 이것이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마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좀 완화되는 좀 빠른 시기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좀 안 좋은 얘기 나왔죠.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 원자재 보유국의 수출 통제 방침으로 향후 원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서 이 부품 공급망 병목이 좀 완화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은 이 기아와 현대차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는데, 이미 저는 뭐 준비는 어느 정도 마감이 됐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이 기아 자동차의 주가 움직임 되었죠. 최근에 연말이나 연초에 주가가 85,000원을 기준으로 안정적 흐름이에요. 지수의 변동성이 큰데,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다 결집하고 있죠. 지금 21선, 단기선 21선, 중기선 61선, 장기선 121선, 그리고 주가가 다 뭉쳐있다.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동평균이 결집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가격대 6개월 전에 사고 팔았던 가격과, 그리고 3개월 전에, 그러니까 60일이면 3개월이죠. 60일 전에 사고 팔았던 사람의 평균 가격과, 그리고 한 달 전에 사고 팔았던 평균 가격과, 그리고 오늘 사고 팔았던 평균 가격이 같다. 힘의 균형점이 맞춰주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 변동성이 큰데도 주가는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누가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또 최근의 수급상을 봐도요. 예, 지난 1월 5일 날 외국인들이 한 120만 주 매수했죠. 그때 개인들이 110만 주, 거의 12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최근에 개인들이 한 60만 주 샀지만은 이 올라올 때 이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에 비하면 한 3분의 1 수준도 안 나왔죠. 그런 부분은 누가 주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 예, 그래서 차트 완성도도 상당히 높고 수급도 양호하고 그렇죠?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이고 단순히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품 공급망이 좀 완화돼야 되는 병목이 완화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약간 주가 상승을 조금 딜레이를 지연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완화는 돼서 벌써 1년이 넘었죠.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좀 1년이 지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는 될 수 있는 시기가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 8만 여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이 결집되어 있는 뭐 8만 4천 원 밑에서는 좀 내려오면은 조금씩 사도 된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기아 뭐 단기적으로는 아직 요일당 신호가 안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 움직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준비했던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을 봤을 때는 조만간에 한번 좀 상승적으로 나오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평균 최근에 평균 가격대 84,000원 밑에서는 조금씩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지난 10월서부터 꾸준하게 이것도 이평들 다 결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좀 나은 게 고점 대비 그러니까 올해 최고가가 작년 최고가가 28만 9천 원. 고점 대비해서 26%죠. 현대차는. 근데 기아차는 훨씬 적은 16%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덜 빠졌다는 얘기는 누가 그만큼 힘 있는 세력들이 받침을 해주고 있다. 본격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조금 완화된다 그러면 공급난이 완화된다 그러면은 아마 기아 쪽의 움직임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아 쪽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대로 성장주들이 그동안 낙폭이 연초에 심했던 종목군들 K 콘텐츠들 오늘 상승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좀 반등 차원으로 일단은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특히 게임주들이 세 가지 악재를 만나면서 좀 낙폭이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미국의 긴축 정책, 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으로 해서 성장주들이 시장에서 조금 소외를 받는 모습이고 또 실적 부진 우려도 리포트가 나와요. 현대차 증권에서 크래프톤에 대해서요.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5%를 밑돌 걸로 전망이 했지만은 자, 재작년에 7,700억, 그리고 작년에 2021년에 8,500억 영업이익이, 그리고 올해는 1조 4천억 정만, 물론 이건 이제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에요. 그죠? 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한 58% 감소할 걸로 되면서 뭐 실적 부진이 나오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020년에 665억에서 2021년에 1371억, 그리고 올해 3700억. 이 게임주들의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보면은, 영업이익이 올해도 가장 빠르게 상향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게임, 미디어, 엔터가 이 K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실적 전망치가 좀 빠르게 상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게임들 중에서 이 P2E 게임을 하면서 돈 버는 이 대체 불가 토큰 기술을 접목한 그 게임들인데 이 시장이 상당히 크게 여기 보면 유지투자증권에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15억 달러 규모의 세계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시장이 2025년에는 15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까지 급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장에 국내에서 지금 작년서부터 처음 진입을 하고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게임들이 출시가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 게임주들, 그죠? 지금 조정을 받은 것은, 그죠? 많이 올라서 좀 약간 일시적인 조정이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나오지만은, 일단 지금 상승은 좀 반등 차원으로만 봐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 연초에 기관들 매도가 상당히 또 많았죠. 1월 배당량, 그러니까 12월 29일 이후서부터 11월 어제까지 보면 하이브에 한 2천억 정도, 넷마블에 400억, 위메드에 2,300억, 카카오 게임즈에 한 700억 정도죠. 크래프톤에 2,300억. 유일하게 스튜디오 드래곤에 한 142억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고, 제콘텐트리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하이브, 넷마블, 스튜디오 등 있으면 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더 빠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누가 주가 관리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부분, 특히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OTT 시장이 상당히 규모가 커진다 그러죠. 여기 보면은 2020년에 한 79조, 그러니까 670억 달러 시장 규모가 2026년에는 1260억 달러 규모로 한 2배 이상 커지고, 또 지난번에 미국 상위 8개 미디어 기업들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에 136조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죠. 그러한 부분에서 국내 드라마 제작 1위 업체인 스튜디오 드래곤 당연히 수혜를 보고, 또 올해 넷플릭스하고 3년 전 계약을 맺은 것이 만료되면서 재계약할 텐데요. 아마 최근에 K-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흥행이 되면서 이 제작비 지원 비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올해는 스튜디오 드래곤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요, 우리가 하이브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그렇죠? 긴 흐름은 상당히 좋았던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포트가 계속 나오죠. 1월 12일 날 한투에서 나왔고, 1월 7일 날 IBK 투자증권 나오고, 1월 6일 날 NH 투자증권, 계속적으로 증권사에서 실적 좋아진다 리포트 나와야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단기적으로 관점으로죠. 이제 많이 빠졌던 낙폭이 반등 주고 또 다시 대밀리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러한 부분들, 특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이제 가상화폐도 최근에 가격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났지만은 실적을 뒷받침으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는데, 이 조금 기간 조정이 얼마나 좀 더 길어질 수 있냐 관건이다라고 보시면서 우리가 이 K 콘텐츠 올해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된다. 단기적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더 빠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9개 테마를 정해 놓고, 그죠? 거기에 비중 조절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단기 종목이 있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주가라는 것이 오르면 오를수록 싸게 보이고 빠지면 빠질수록 비싸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10,000원짜리가 15,000원 가면 비싸 보여야 되는데 싸 보입니다. 왜? 20,000원 갈 것 같은 생각. 이 주가라는 것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죠? 뉴스에서 더 좋다 얘기가 나오면서 20,000원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 봤던 10,000원 생각이 아니라 이제 20,000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15,000원도 싸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주식을 쉽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10,000원짜리가 8,000원 가면은 싸게 보여야 되는데 비싸 보여요. 왜? 이제는 7,000원 갈 것 같고 5,000원 갈 것 같고, 10,000원짜리가 8,000원 가면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일반 심리를 이용을 하는 것이 이 주가 움직임이었죠.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 현대투자연구소 이수장증권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러한 부분에 공감이 가신다 하시면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